교재 19페이지 제3절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그 급여에 대한 각종 수당의 과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 확인된 사항을 갖고 우리 급여 자료 입력에 반영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에서는 상용직 근로자의 각 월별 급여 자료 및 상여금의 입력 메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입력된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반영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최초로 급여 입력을 할 경우에는 사원 등록 및 본 메뉴에 툴바에 있는 수당 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F4번에 수당 공제라고 하는 부분에 반드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당 공제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은 세법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회사에 맞게 이 각종 수당이나 비과세 여부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당 공제에 대한 부분을 보면 수당 공제는 수당 등록과 하단 부분에 공제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당 등록은 이제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되는 기본급, 상여, 각종 수당으로 또 비과세에 해당되는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제 항목은 급여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4대 보험과 관련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뭐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초 급여 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반드시 수당 공제 내역을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정확하게 등록해야 원천징수 의무가 정확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공제 쪽에서 수당 등록에 대한 부분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과세 구분이라고 있습니다. 과세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세와 비과세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수당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유형이라고 해서 급여, 상여,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과세 급여에 대한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는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이나 야간 근로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법상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를 미리 우리 그러니까 수당 명과 유형으로 그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월정액과 사용 여부라고 있는데, 월정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월정액 급여 계산할 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월정액 급여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고요. 부정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월정액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수당들을 우리가 급여 대장 작성할 때 사용할 건지 여부를 결정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중간 20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기존에 등록된 수당명이 우리 회사의 내용과 과세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수당의 사용 여부에서 부로 선택하고 추가로 그 수당을 수정해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식대를 지금 여기에서는 코드 1005번에 비과세 식대 10만 원에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대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식대로 현금을 지급할 때만 비과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음식물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식대로 지급되는 현금은 전액 과세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식대 부분을 부로 설정을 하고, 부로 설정을 해서 식대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로 식대를 별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급여 자료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급여 자료 입력 화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이 있는데, 자,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보시면, 급여 자료는 화면에서 귀속 연월과 지급 연월로 이렇게 구분해서 되어 있는데, 귀속월은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 월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지급 연월은 귀속되는 급여를 실제 지급하는 일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귀속 및 지급 기간으로 반영이 되고요.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월달 급여를 만약에 2월달에 예를 들어서 2월달 급여를 2월달에 지급한 걸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 10일까지 급여 그러니까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죠. 원천세 신고는 지급 연월을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이미 급여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급여를 입력하게 되면 우리 급여 대장이 급여만 나가는 경우가 있고 급여하고 상여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상여금만 별도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수당으로 상여금이 있는데 상여금의 금액을 입력하면 상당 부분에 급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급상여로 해서 급여와 상여가 같이 나가는 걸로 표시가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200만 원 입력하면 상당 부분에 급상여라고 해서 급여와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 부분에 보시면 툴바에 중도퇴사자 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정산은 중도퇴직한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분을 반영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 뒤에 사례에서 보겠지만 송창식이라고 하는 직원은 5월 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급여 대장을 보면 송창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중도정산소득세, 중도정산 지방소득세 부분이 정산이 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중도퇴사자 정산이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말정산분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영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6번에 지급일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급여자를 입력하면서 입력한 지급연월을 수정할 때 이야기입니다. 지급월이 2015년 5월달 급여를 2015년 5월 31일 날 지급된 걸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내용을 복사해서 이동하거나 삭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급일자를 눌러보시게 되면 5월달 급여에 대해서 지급일자가 나옵니다. 이걸 삭제하거나 지급일자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8번에 마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5월달 급여에 대해서 작업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면 마감 버튼을 통해 갖고 마감을 하시고 나면 5월달 급여는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걸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마감 취소 버튼을 통해서 취소하신 후에 수정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직원이 퇴사를 하면 퇴사하는 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중도 퇴사자에 대한 적용 순서는 먼저 사원 등록에서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원 등록을 먼저 한번 보시면 사원 등록에서 퇴사한 직원, 송창식의 퇴사한 직원의 기본 사항에서 15번의 퇴사 연월일이 있습니다. 2015년 5월 25일 날 퇴사한 걸로 해서 퇴사 연월일을 입력을 미리 등록을 하시고요. 사원 등록에 등록을 하신 후에 급여 대장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하고 입력하신 후에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고 하는 상단 부분 툴바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중도정산자에 대한 부분 연말정산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연말정산을 하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자녀세액 공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적용할 거냐, 또는 교육비,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반영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여 반영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중도정산분에 대한 퇴직소득 그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완료된 부분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5월분이 되죠. 귀속
기간 5월, 지급 기간 5월 신고, 정기 신고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보시면 우리 급여대장상에 있는 5월 귀속과 지급연월을 연월일 5월 달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있는 5월 귀속과 지급기간을 일치시키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 58,520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도 정산소득세에서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당월 원천징수세에 가고 중도 퇴사자 부분 원천징수세에 가고 정산이 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32페이지에 3번에 연말정산 내역의 급여대장 반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2월 달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죠. 다음 연도 2월 달 급여 지급할 때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진행했던 연말정산 내용이 급여대장상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는데 우리가 2015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나면 2016년도 2월분 급여대장을 작성하실 때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프로그램 상으로 2016년도는 적용될 프로그램이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14년도 연말정산했던 부분을 2015년도 2월 달에 반영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월 달 급여 지급 시에 2월 달 급여를 지급을 하면서 2월 달 급여를 전체 다 입력을 하시고요. 입력을 하시고 화면 상단에 있는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역삼각표를 눌러 보시면 연말 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Shift F6이 되겠는데요. 연말 정산을 클릭하게 되면 전년도에 연말 정산했던 내용의 자료가 보여질 거고, 연말 정산한 자료 내용이 안 보여진다라고 하면 새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연말 정산 내용을 반영하시면 되겠고요. 연말 정산 데이터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말 정산 데이터를 적용하시게 되면 연말 정산 데이터 적용을 하시게 되면 직원의 2월분 급여 대장에 보시면 연말 정산 소득세, 연말 정산 지방소득세 내용이 보입니다. 자, 그 내용이 급여 대장상에 반영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있는 직원은 환급이 있는 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급여 대장상에 반영하신 후에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2월 달 부분이죠. 2월 귀속 2월 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요. 반영을 하게 되면 간이세액의 연말정산 부분에서 110만 2,620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신고 구분에서 연말에 이미 체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연말정산 내용이 반영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2015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나면 2016년도 2월 달 급여대장을 작성하실 때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방법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34페이지에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의 분납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2014년도 연말정산 하실 때 가장 크게 바뀌었던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 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보다 환급받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추가 납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세부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일시적인 납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나누어서 3개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입력하면서 보시면 중도 퇴사자 정산 부분에 역삼각표 눌러보시면 분납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납 적용을 눌러서 분납 적용을 선택하게 되면 환급 부분 2월, 3월, 4월 분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화면상에 나타나는 부분은
2014년도 연말정산분을 반영하는 부분이고 추가 납부세액 관련되는 규정이 2015년 3월 10일 날 이 부분이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2014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3월, 4월, 5월 달에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예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2월 달부터 2, 3, 4에서 3개월 동안 분납하는데 분납 금액은 균등 분납입니다. 그래서 분납 적용이라고 하는 탭을 눌러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영을 해주시게 되면 2월 달 나세무에 대한 환급 금액은 반영이 안 되고요. 반영이 안 되고 3월 달 분납 금액으로 해서 3월 달에 보시면 연말정산분이 68,520원이 분납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직원에 대한 부분은 연말정산 내용이 없는데 나세무만 분납 금액이 반영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도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분납 적용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2월달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귀속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2월달에 추가납부 부분이 감안되지 않은 환급금액이 전액이 반영되어 있고요. 자, 3월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그러니까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3월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조회를 하면 자, 3월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조회하게 되면 3월달에 연말정산분에서 68,520원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분납세액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2014년도 이전까지는 없던 내용이 2015년도에 새롭게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분납해서 원천징수할 건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7페이지에 실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급여 대장 입력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에 급여 체계와 관련되는 기본급 가족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연장근로수당, 월차수당 내용이 있고 공제 항목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학자금 상환액 이런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여대장을 입력을 하실 때 반드시 급여 자료를 입력하실 때에는 수당 공제를 먼저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 가족수당 추가로 새로 만들어서 저희들은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과세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로 등록이 되어 있고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식대는 전액 다 비과세 규정을 충족하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 기존 등록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매월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는 매월 말일자이기 때문에 1월 31일 날에서 나세무부터 시작해서 쭉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 자료가 주어진 대로 쭉 입력을 하시게 되면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동으로 계산돼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자, 우리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금에 대한 부분들 부분이 상여 200만 원 나세무 입력된과 동시에 상당 부분 지급 연월일 옆에 급여 상여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도 퇴사자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와 관련되는 부분이 39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송창식 직원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 쪽에서 미리 정리를 해야 되겠고 퇴사 일자를 입력하고 퇴사월에 급여를 입력함과 동시에 툴바에 있는 중도퇴사자 정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 지급과 관련되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매월 처리된 부분들을 완료했으면 마감 버튼을 통해서 급여대장을 마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급여 자료 입력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재무회계 쪽에 붕괴로서 반영을 해야 되겠죠. 이걸 붕괴하는 부분을 과거에 이제 수동으로 붕괴하던 과정들을 지금은 우리 프로그램상에서 보시면 급여 자료 회계 처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자동으로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 내용을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월 분만 제가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1월 분, 1월 31일 날 급여 전표를 발생을 시키면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라고 해서 전표를 추가하시게 되면 전표가 일반 전표로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일반 전표 회계 관리 쪽에 일반 전표 입력 쪽에 가서 1월분 급여를 보면 1월 31일자에 보시면 급여에 대한 회계 처리가 이미 일어나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반영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